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지출 증가율은 3.2%로 묶은 긴축 예산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 재정을 내세운 건데 부진한 경기 상황에 맞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자 복지 예산도 늘립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 원 인상하고 자활 근로자에겐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의 공공주택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보건복지 고용 예산 증가율로 보면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현금성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면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필수 의료 등 의료개혁 분야에 5년 동안 20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나눠먹기식 카르텔이라며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대신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와 차세대 원전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줄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낮습니다. 감세 정책과 낮은 공공지출을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활력, 미래 도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인데요.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정치권과 의료계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에 여야가 결국 합의한 겁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돼 의사의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이미 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 자격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한정하자고 했지만 시행령을 통해 자세하게 규정하자는 야당과의 막판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뺀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내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만큼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마저 이탈할 경우 빚어질 대규모 혼란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로 예정된 병원 수십 곳의 동시 협상에서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 결정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서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고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의사 단체들이 진료 거부까지 경고하며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점도 변수입니다.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오늘 하루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도로는 물론 건물 안까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도로 위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어른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가게 안은 테이블과 의자 다리까지 빗물에 잠겼습니다. 전남 목포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건 어젯밤 10시쯤.
1시간가량 쏟아진 국지성 호우의 강수량은 시간당 최고 54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천둥번개 동반해서 좀 강한 비가 내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좀 기온이 높고 하니까요. 이제 소나기.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린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깊은 물 웅덩이가 남았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많은 비에 만조까지 겹치며 저지대 주민들의 침수 피해는 커졌습니다. 그냥 다 차갑고 옆에가 핫도가 있어요. 못 빠지니까 그래서 처음 가요.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동 창고가 물에 잠겨 고장나는 등 상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팔로가 지금 해놓고 전부 해놓은데 지금 이거 꽃게거든요, 전부. 네. 지금 이거 다 녹아내리잖아요, 지금. 지자체와 소방당국도 배수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갑작스런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풀 가동을 하였으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로 원도심 등 일부 저지대 지역에 주택의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습적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등 피해가 잦아지는 만큼 하수시설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소나기성 이 폭우들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목포시에서는 이 저지대 지역에 침수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대책 방안을 밤사이 목포를 비롯해 전남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장흥, 무안, 한평 등 총 6곳. 소방당국에 접수된 침수 등 비 피해 신고는 50여 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시내버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대전에선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올라탄 시내버스가 위태롭게 기울어졌습니다. 멈춰선 택시 주변으로는 차량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인천 구월동 버스터미널 사거리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택시를 들이받고는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펑 하고 크게 났어요.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앞을 봤더니 이미 건너편에 이제 그 인도에 버스가 이미 올라간 상태였어요.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택시 승객, 택시 운전기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횡단보도와 인도에는 오가던 사람이 없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신호를 어긴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거세게 치솟고 땅으로도 불똥이 떨어집니다. 불이야, 불! 104동에 불났어요! 104동! 다급한 목소리에 불이 난 아파트에서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대전 읍내동의 18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9명이 연기를 마셔 1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연천군의 한 창고에서도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1개동과 생활용품 등 내부 집기들이 불에 탔습니다. 울산의 한 자동차 배터리 조립 공장에서는 어제 저녁 2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작업 도중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은 눈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1명도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